네, 안녕하세요. 저 자동화 사업부의 윤웅현이라고 합니다. 앞자리에 날씬하고 잘생긴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다가 제가 올라와서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텐데 목소리는 제가 더 좋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분야 산업용 인공지능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25분 가량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시작 앞서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좀 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그 수학자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셨던 주장을 했던 정립을 했던 그 컴퓨터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본 개념 내지는 AI의 기본 개념이 되는 그 기계 장치를 저희가 뭐라고 부를까요? 뒤에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튜링 머신. 누구였죠?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손 드신 분은 이쪽이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저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앨런 튜링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전에 2차 대전 때 이제 암호 이제 어디시죠? 어디? 아 예. 이쪽에도 하나 좀 아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이렇게 답이 막 바로바로 나와버리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와 굉장히 좀 많이 좀 연관이 있는 분인데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자, 동영상 하나 You 보겠습니다. are already mastering today's challenges, but are you ready for tomorrow's? Detect process anomalies to reduce production waste. Reduce inspection costs by predicting the overall quality. Optimize your production process and boost your line efficiency. Maximize infrastructural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by avoiding unplanned downtimes. Relieve manual quality check effort via visual inspection. Save implementation costs and schedule service routines on time. Are you ready to transform your shop floor with AI? We are. 네, 준비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셨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약간의 특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커머셜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료를 다 드리니까요.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뭐 저를 찍어서 가고 싶으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다 자료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징후 탐지 같은 것들, 뭐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 예전에 눈 이런 뭐 혹은 뭐 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하우를 사용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하는데 가장 특화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요즘의 산업용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산업화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하는 산업용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했던 말이래요. 제가 굉장히 좀 놀라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자동화 역량 강화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의 의역을 하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인공지능이 본인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으면 본인이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진정한 뭐 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나면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하죠.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이름들이 다 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접하게 되는데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신경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간에 정해진 포맷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이나 포맷이 아니라 경험학적인 부분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저희가 다 일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의 기법 안에 저희가 얘기하는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정의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머신러닝 안에서도 비선형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더 겹쳐서 더 정밀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런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뉴럴 네트워크 혹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강아지나 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희가 보통 판단을 내리는 걸 보면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뭔가 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딱 봐서 이거는 개구나, 이거는 고양이구나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릴 때 봐왔던 내지는 계속 커가면서 봐왔던 기능들 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포맷이 아니라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산업용이든 커머셜적인 거든 그거는 뭐 동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용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산업용 인공지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IT 엔지니어들도 인발브가 되겠지만 OT 엔지니어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화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LC 엔지니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거나 매뉴얼을 보거나 해서 쉽게 PLC의 인공지능 신경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산업용 인공지능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만들어지진 않았죠.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적용 사례들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뭐 인더스트리별로, 어플리케이션별로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쉽게 OT 엔지니어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보강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 기반에서 신경망이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들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 운영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메소드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노력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나온 것이 TM-NPU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저희 1500이라고 하는 CPU 베이스로 해서 보시면 I/O 카드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거는 I/O 카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I/O 카드는 아니고 신경망을 돌릴 수 있는 NPU 모듈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을 구동을 할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칩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GPU를 사용을 한다거나 원래 GPU는 그래픽 처리용으로 나왔지만 워낙에 이제 그 선형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GPU를 인공지능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NPU라고 해서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한 단계 인간의 두뇌하고 가장 유사하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뉴로모픽 칩이라고 하는 그런 한 3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뉴로모픽 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GPU하고 NPU 이 2가지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NPU를 아예 PLC 모듈에다가 소형화를 해서 집어넣은 형태의 TM-NPU라고 하는 모듈을 내놨고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화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사실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PC에 만들어 넣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PC는 기본적으로 PLC 대비 메인테넌스가 어렵죠. 중간에 뭐 윈도우 베이스라고 한다면 블루 스크린이 뜨기도 하고 그래서 PC 베이스는 아무래도 인더스트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LC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견고함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런 PLC 베이스나 아니면 PC 베이스로 만들더라도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의 PC 베이스로 만드는 AI에 대한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되는 상황들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PLC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동을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신경망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경망을 PLC에 로직 다운로드 하듯이 저 TMMPU라고 하는 모듈에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PLC 프로그램에 있는 블락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저 학습하는 거 하고 인공지능 로직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PLC 레더나 펑션 블럭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만족을 하면서 PLC라고 하는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PLC 베이스의 인공지능에 엣지 컴퓨터라고 하는 그 중간에 OT하고 IT를 통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 클라우드까지 연결을 해서 이 처음에 저희가 신경망을 학습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한 번 더 재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계속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튜닝을 해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TMNPU라고 하는 저런 PLC 모듈을 가지고도 그런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사진을 학습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한다면 결국에는 PC 베이스의 솔루션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P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방식도 제각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자체의 어떤 안정성 같은 것들도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저희 산업용 PC 기반의 OS도 아예 그 엣지 OS라고 하는 OS를 탑재한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앱들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핸드폰에 앱 사용하듯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앱을 개발해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로컬에 있는 머신에서 로컬 앱들을 실행을 하는데 그 앱들은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만들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앱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어서 넣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핸드폰 앱 개발하듯이. 그리고 이제 상위에 있는 로컬 앱 저장소에서 그 앱을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앱 저장소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아예 뭐 그룹사 전체의 그룹웨어로 사용을 하시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하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PC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PC 같은 경우도 학습용이나 아니면 인퍼런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을 돌려가면서 러닝할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하드웨어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하드웨어도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용 그레이드로 만들어져야만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로 저희가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렌드들을 착실하게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아마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까지 보통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끝이었어요. 작년까지.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그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을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만약에 개발을 해서 TMNPU든 엣지 디바이스든 이런 곳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내지는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파이썬이고요. 네, 이런 파이썬 기반의 개발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는 더 간략해지고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더 편해지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 그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파이썬 코드를 저희 쪽의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관리하고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시는 AI 그 모델 디플로이어라고 하는 거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거는 배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경망을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넣을 거냐, 그러니까 NPU에 넣을 것이냐, PLC 베이스에,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에 넣을 것이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다운로드하고 그 신경망 자체에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한 대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생산 라인에 보면 10대가 있을 수도 있고 20대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앱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배치를 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이런 디플로이어를 사용을 해서 그 신경망들을 관리하고 디플로이를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저닝을 관리를 해주는, AI 모델들을 관리해주고 버전을 관리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AI 모델들을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제가 잠깐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희가 해석되는데,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완료한 다음에 하드웨어에 다운로드를 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을 저희가 인퍼런스 내지는 추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하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디플로이를 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실제로 또 추론을 시작을 해서 센싱을 하고, 카메라가 됐든 소리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센싱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피드백을 주고 또 이제 라인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만약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면 리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끊임없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단순하게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다운로드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기억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 나왔을 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들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작업들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일상적으로 습관이 붙은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저희 왜 인터넷 달면은 달아주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통신사별로. 예. 특정 통신사를 제가 홍보를 할 수는 없어서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누구누구야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날씨는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2도, 대체로 선선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듣고 나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고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산업용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보통 제품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에코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레퍼런스들,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떤 예들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인간의 시각을 대체하는 예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종류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의 품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고 나서 일반적인 비전 센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표면에 구리 입자 때문에 난반사가 있어서 비전 센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 사람이 눈으로 보통 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24시간 생산 사용할 수도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카메라를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TM NPU 모듈 같은 인공지능 모듈에 연결을 해서
학습들을 하는 거죠.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화상들을 찍어가면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표를 생성을 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모듈에서 구현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육안으로 한 4종류, 5종류씩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힘들었던 작업들을 결국은 비전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자동화를 할 수 없던 작업들을 인공지능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션 제어기하고 결합된 예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시각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부품이 이제 현장에 나오는 부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부품들에 따라서 피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사실 비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한계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AI를 적용을 하면 그리퍼로 어디를 잡아야 될지, 어떤 위치에서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신경망에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AI나 엣지 컴퓨팅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나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고객들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장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암백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예인데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면 이런 제품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단에 있는 검사기가 항상 바틀렉이 됩니다. 생산 장비는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데 검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프로세스 데이터들을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위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시켜서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그 신경망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올라오는 프로세스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는 불량이 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건 검사기를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항목들만 골라서 검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라인도 유연하게 꾸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사기에서 가지고 있는 바틀렉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검사기들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직관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스핀들 모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PCB를 만들기 때문에 PCB를 커팅을 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재질 자체가 먼지가 커팅을 할 때 보통 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핀들 드라이브의 베어링의 마모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별도의 센서를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망가지기 전에 좀 유지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터 자체에서 올라오는 값들이 있어요. 전류 값들이나 속도 값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이 되는 에러 값들 그런 것들을 엣지 디바이스에 올려서 엣지 디바이스에 있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트렌드를 추적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왠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있으면 고장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작업자한테 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미리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서 가능한 한 그 이 장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희가 가려고 하는 부분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이나 엣지 디바이스를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목표들이에요. 그래서 IT나 OT의 융합, 어떻게 하면 그런 것으로 밸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가지고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산업용 AI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